자, 고차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고차방정식의 근의 개수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개수가 다 실수일 때 한해서 보도록 할게요. 실수가 아닌 허수로 들어가게 되면 조건이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실수일 때로 한정지어서 봅니다. 그럼 첫 번째로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보면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근은 3개가 생기죠. 3차 방정식이니까요. x-알파, x-베타, x-감마는 0꼴이라서 x는 알파와 베타와 감마 3개가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알파, 베타, 감마가 어떠한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실근인지 허근인지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조건들에 따라서 근의 개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에요. 그러면 근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실근은 3개가 되는 거고 허근은 없는 게 되는 거겠죠. 허근 0개. 다음 중근 플러스 실근이에요. 그럼 두 개는 같은 근을 갖고 하나는 다른 실근을 갖는다라는 뜻이라서 실근이 2개만 생기겠죠. 허근은 없어요. 그 다음 삼중근. 삼중근이라는 건 3개의 근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구의 세제곱 이런 꼴은 0 두었을 때가 삼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실근이 1개 생기는 거고 허근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허근 2개, 허근 2개와 실근 하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근 1개, 허근 2개에서 3개의 근을 갖는 형태. 자, 그런데 허근은 그럼 3개는 나올 수가 없을까요? 네, 허근은 3개가 나올 수 없어요. 개수가 실수였기 때문에 허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켤레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허근의 개수는 무조건 짝수개가 돼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근이 2개면 나머지 하나는 실근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여기에서 중근 플러스 실근 가질 때, 즉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의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를 하나 구해 놓는 거죠. 그래서 a에 x-알파를 하나 찾아 넣으면 뒤에 몫이 생기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얘네가 중근을 가질 조건은요. 첫 번째, 여기 뒤에 있는 이 2차식이 뭘 가질 수 있어요? 얘가 중근을 가지면 되겠죠. 즉,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x-알파, 즉 x는 알파가 중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x는 알파가 중근이 된다는 얘기는 주어진 이 식에 인수가 어떻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x-알파의 제곱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앞에 x-알파라는 인수가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x-알파라는 인수 하나는 여기 뒤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x-알파가 중근이다라고 한다면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에 x는 알파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여기 x 자리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이 0이 나오도록 하는 조건 해서 중근을 가질 조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2차식 자체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중근을 갖는 경우. 두 번째는 앞에 인수분해된 인수로 나온 1차식이 뒤에 2차식에서도 존재하는 것. 즉, 뒤에 2차식에 앞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4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대해서 볼게요.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dx 플러스 2는 0에서 요거 인수분해를 만약 하게 되면 근이 몇 개? 4개가 나와야 되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꼴로.
그럼 여기에서도 뭐 중근이 생길 수 있고 허근 생길 수 있고 뭐 서로 다른 내실근 생길 수 있고 이렇게 값에 따라서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조건에 따른 실근의 개수들을 한번 봅시다. 그럼 서로 다른 내실근이에요. 그럼 실근 몇 개라는 얘기예요? 4개가 생긴다는 얘기고 허근은 없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근이 생길 수 있겠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과 거기에 중근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면 2개는 겹쳤고 2개는 다르고 그러면 실근 3개, 허근 0개. 그럼 중근이 몇 개 생길 수 있어요? 두 종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중근 플러스 중근꼴로 생길 때가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실근은 2개고 허근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삼중근과 실근 하나가 존재할 수 있죠. 3개가 겹치는 거야. 그럼 이것 역시도 실근이 2개, 허근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모두 다 같은 근을 가질 때도 있을 거냐? 4중근. 그럼 4개의 근이 모두 다 같을 때 그럼 실근은 1개, 허근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다음으로는 이제 중근, 실근이 중근으로 갖는 경우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생기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실근은 1개고 허근은 2개가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허근 같은 경우는 짝수개씩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허근을 가질 때로 들어갑니다. 내허근. 그러면 실근은 없고 허근만 4개 있을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 간혹 중근을 허근으로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허수중근, 허수중근 더하기 허수중근꼴. 이런 경우에는 실근은 없고 허수인 중근이니까 허수만 2개가 존재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처럼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해 개수를 나눌 수 있다까지만 좀 신경을 쓰시면 돼요. 3차 방정식에서 중근 갖는 조건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고차 방정식의 근해 개수에 대해서 볼 건데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일단은 개수들은 모두 다 실수인 상태에서만 따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고차 방정식의 근해 개수는 기본적으로 차수만큼 개수가 나와야 돼요. 차수가 바로 근의 개수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때 겹치는 근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허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가 생긴다고? 켤레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허근은 몇 개씩? 짝수 개씩만 존재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허근은 켤레근에 의해서 짝수개만 존재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차수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보기차식의 근의 개수를 볼 건데요. 이 보기차식의 근의 개수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기차역 방정식을 만들면요.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는 0 요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몇 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이에요. 4차. 그럼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 일단 4개의 근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얘를 4차 방정식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치환해서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해석을 합니다. 자, 근의 종류에 대한 건 분명 4차 방정식에서의 조건을 물을 텐데 해석은 2차 방정식에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근을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에서 갖는 두 근이 t는 알파고 베타라고 둔다면 t가 누구예요? x제곱이 되는 거죠. 즉 x제곱이 알파고 베타가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x는 그럼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 꼴이 되는 건데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요.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 요 루트 알파와 루트 베타가 실근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루트 값이 실근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알파와 베타가
양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내실근일 때는 이 2차 방정식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알파, 베타가 뭐가 돼야 돼? 양수. 그럼 2차 방정식에서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에 대해서 따진다라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치환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여기는 서로 다른이니까 등호를 주지 않아요. 그 다음 두 근의 합 양수여야 되죠. 그럼 여기서 생기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는 0보다 커야 하고요. 그 다음 두 근의 곱 역시도 양수였죠. 여기서 생기는 두 근의 곱 a분의 c도 0보다 커야 된다. 이 세 개의 공통 부분이 바로 이 보기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실근 두 개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가질 때예요. 자,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였는데 두 개는 실근이고 두 개는 허근이야. 그럼 여기 알파가 양수면 베타는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루트 안이 음수의 허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실근 두 개와 허근 두 개를 간다는 건 2차 방정식에서 무슨 조건을 갖는다?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두 근의 부호가 다를 조건 뭐예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분의 c가 0보다 작구나 라는 조건만 있으면 얘는 실근 두 개, 허근 두 개를 갖는 조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요. 서로 다른 네 허근 가질 때예요. 허근. 자, 서로 다른 네 허근 되려면 아까 여기 루트 값들이 다 허수가 돼야 되니까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음수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위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음수. 자,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은 뭐죠?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그 다음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아야 하고요. 두 근의 곱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얘는 서로 다른 내허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건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ax의 4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는 0이라는 복 2차 방정식의 근들은요. x제곱을 t로 치환한 a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게 되면요. 여기에서는 어떤 조건이라고?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D는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합, 요 2차 방정식에 생기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는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곱 A분의 C 역시도 0보다 커야 된다죠. 자, 두 번째 서로 다른 내허근을 가질 때는요. 내허근을 가질 때는 두 근이 모두 음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돼요. 그럼 이때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 형태를 꼭 기억해서 얘네를 보기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하는구나요. 그럼 주어지는 근들이 살짝 조건이 바뀐다라고 해도 우리는 2차 방정식에 생기는 조건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1번 문제는 x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k x 플러스 2k는 0이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 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조건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일단은 1차, 2차식은 0꼴로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인수를 먼저 하나 찾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인수 하나는 찾게끔 주니까요. x에다 어떠한 값을 대입하면 0이 나올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개수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개수로 여기 k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 k라는 문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서 대입하면 보통 성립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플러스 2k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k니까요. x에다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플러스 2k는 0이니까요. 성립하죠. 자, 그래서 x-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조립제법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플러스 2k를 1에 대해서 1, 1, 1,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주어지는 애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k는 0.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두 가지로 가자고요. 첫 번째로 뭐 여기 2차식 자체가 중근을 가질 때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0이 중근을 가질 때. 그럼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한 게 0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k가 얼마? 마이너스 8분의 1이면 얘는 중근을 갖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 x-1 얘가 제곱식으로 생길 때, 즉 x는 1이 중근일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x는 1이 중근이려면 뒤에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의 항근이 뭐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요 2차 방정식에다 1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대입하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2k는 0이니까 따라서 k는 얼마예요? 1이면 되겠네요. 요렇게 하나.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중근이 될 조건은요. 항상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과 2에서 따라서 k는 마이너스 8분의 1과 1 두 개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x 4제곱 마이너스 kx의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복 2차 방정식이에요. 복 2차 방정식. 자, 그러면 이 복 2차 방정식은 해석을 어떻게 하자고?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그럼 t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하자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요구해요?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실근 두 개랑 허근 두 개를 갖는데요. 자, 그럼 2차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실근 두 개 양수근을 얘기하는 거고 허근 두 개 음수근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여기 2차 방정식은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다를 조건은 뭐예요? 두 근의 곱. 여기에 생기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요. 2k-3이고 얘가 0보다 작으면 돼요. 따라서 k는 얼마? 2분의 3보다 작으면 얘는 이 4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